대장님. 예. 이곳에는 말이죠. 예. 대장님과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분들이 인생 2막을 꿈꾸시는 분들인데. 새로운 도전. 네. 형님, 누나들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한번 가보죠. 네네. 아, 여기에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 보시면 조금 도움 될 텐데요.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예. 제 말도 경청해 주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한 무슨 회사의 지금 회의 분위기 같은데 여기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가요? 네. 저희는 이제 그 네.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네. 일종의 회의 기법인데요. 이런 모임이나 회의에서 네. 뭐 갈등을 해소한다든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실행력을 확보해주는 이런 방법과 절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네, 이 퍼실리테이션을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 퇴직을 하고요. 심적인 그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런 절차는 과정은 크게 겪질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 후에서 이런 또 재미난 프로그램을 제가 접하고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제2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재미가 있네요. 아, 그러세요. 퇴직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4년째 4년째. 됐습니다. 네. 나이가 먹으면서 퇴직을 가는 게 제일 단점이 네. 또 다른 데를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그만두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이제 다른 데를 점프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제2의 인생을 좀 할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민간 자격증도 따보고 뭐 공부도 하러 가보고 몇 가지를 해봤죠. 예.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집에 아내가 네. 뭐 수입도 줄어들죠. 아이고야. 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또 좀 충돌도 생기죠. 아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좀 그때 그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하지라는 생각에 대한 예, 가다가 길을 잃은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제 뭐 어쨌든 어려워져서 나왔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던 일하고는 또 패턴이 달라졌고 세상이 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아, 새로운 이제 패턴이 바뀌게 되면은 일단 잘 모르는 분야니까 네. 일단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르는 분야. 저도 지금 열심히 아직도 하는 게 많아요. 제가 공부하는 게. 목표가 있으니까. 제 인생에 아주 최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회장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네, 그죠?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 화음도 굉장히 좋으네. 이곳에선 인생 2막을 즐겁게 열어줄 취미 교실도 열리는데요. 연주면 연주, 노래면 노래. 어머니들 실력이 대단하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올라왔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 대장님께서 드시고 이쪽으로 안내를 해줬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긴 겁니까, 도대체? 이게 정확하게 명칭이? 우쿨렐레. 아, 우쿨렐레. 아. 혹시 우리 저 대장님이 부를 수 있게 연주한 곡? 독창 잘 못해요, 저는. 아니, 괜찮습니다. 산에 가서 부르는 노래 별로 없어서. 하나, 둘, 셋.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네. 이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근데, 참 많이 불렀어요, 이 노래. 네. 참 많이 부른, 네, 네. 산에 가면 참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참 많이 불렀던 것 치고는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노래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좋죠? 네. 아우,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만, 저 연설이 제가 여쭤도 괜찮습니까? 그 원래. 61세예요. 아, 그러세요?
제가 수간호사 했었어요. 와. 네. 제가 여의도에 13년 살을 동안 여의도 공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60세에 대해서 그만둬서 어느 날 보니까 여의도 공원에 낙엽이 그렇게 아름답고 아파트 사이에 그 도로가 그렇게 예쁜 거를요. 저는 정말 근무할 때는 몰랐어요. 아유, 안타깝네요. 출근길이 그쪽이었으면 맨날 지나다니셨을 텐데. 아니, 아침에 새벽에 그죠? 택시 타고 출근하기 바빴고 그리고 쉬는 날은 낮잠 자기 바빴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야, 너무 좋은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바리스타세요? 네. 자격증을 언제 따셨습니까? 3년 됐어요. 3년? 네. 따시게 된 이유는요?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30년 동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고요. 네. 다른 생활을 해볼까 해가지고요. 아. 네, 해서 봉사를 해보려고 딴 거예요. 아, 이제. 봉사를 하시고. 네. 네, 한 30년 동안은 저를 위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좀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삶이 되자 또 봉사를 시작했어요. 인생 제2막을 살고 있는 저희 나이에 있어서는요. 새로운 배울 것이 많더라고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도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챌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전이 뭐냐 이거죠. 지금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이 챌린지가 뭐냐 이거죠. 도전이라는 거는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 도전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의 목표는 제 인생의 목표가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저는 80년도에는 등반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등반 경험을 가지고 8,000m 등반했던 경험을 가지고 90년도는 탐험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극점가 실패하고 91년에 또 북극점 갑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93년도에 남극점, 94년 1월 10일 날 제가 남극점에 도달해서 태극기를 꽂음으로써 저는 이 지구상 65억 인구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인간으로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다 밟아보는 기록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근데 등반은 이제 제가 82년부터 등반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등반을 마치고 탐험을 하려니까 이게 준비하고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왜 평상시에 내가 하던 분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등반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수직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으면 수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등반이 힘들고 가치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라는 산이 가장 높기 때문에 등반의 가치가 크죠. 탐험은 뭐냐? 수평이동입니다. 시작해서 인간이 얼마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가? 많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식량 장비가 필요하죠. 거기에 따른 체력적 부담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탐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왜? 전부 새로운 겁니다. 저보다 앞서 탐험했던 외국 탐험대원들 만나서 그 친구들은 무슨 방안을 신었나, 무슨 장비를 가져갔나, 또 무슨 식량을 가져갔나, 이걸 다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다 뭐를 배워야 돼? 항법을 또 배워야 돼. 허허 벌판에 어떻게 정확하게 한 점을 찾아가는가를 이게 탐험이거든요. 근데 대원들은 이제 각자 같이 가기로 약속한 대원들은 이제 훈련만 하죠. 훈련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제 떠나기 한 3개월 전부터는 다 같이 모여서 계속 미팅을 합니다. 시험 통신 담당이 있어요. 통신 담당이 있으면 탐험 출발 전까지 오늘은 네가 통신 교육해. 그럼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식량 담당. 오늘 네가 교육해 4시간. 그럼 대원들이 앉아서 또 질문하는 것도 있고 왜? 혹시 통신했던 친구가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잘못해서 돌아올 경우는 누군가가 통신기기를 또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특히 탐험은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잘못됐을 경우. 그리고 또 안전하게 목표하는 바를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대자연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아도록 위해서 많은 훈련과 준비가 얼마만큼 꼼꼼하게 준비해 갔느냐에 따라서 탐험도 성패좌우가 가려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1990년에 처음 북극 탐험을 갑니다. 북극은 얼음바다로 돼 있어요. 영하 45도에서 준비를 하고 이제 계속 북쪽으로 맞춰가게 되는데 이 탐험은 지형지물이 없어요. 에베레스트 산은 앉아있으면 제3 캠프 졸려서 올라간다. 절로 올라간다. 정상 간다. 한눈에 산이 윤곽적으로 보이니까 절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윤곽으로 보입니다. 탐험은 텐트 안에 딱 나서 그냥 360도 다 평지입니다. 구름만 끼면은 높낮이가 안 보입니다. 우리는 화이트아웃이라 그래. 시야 제로. 해만 있으면 잘 보입니다. 높낮이 큰 남빙 보여서 걸어가면서 몇 도 방향 큰 남빙 구름이 쫙 끼면은 높낮이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다 보면 살얼음판이 있는데도 모르고 가다 보면 빠지면 하면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혼자 못 나옵니다. 왜? 밑에 또 스키 달려있죠. 그러면은 절대 먼저 꺼내놓지 않습니다. 왜? 꺼내놓으면 잘못하면 동상 걸려요, 이게요. 일단 텐트 치고 버너 불까지 피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로프 갖고 와 던져서 꺼내지 미리 꺼내놓으면 텐트 치는 순간에 동상이 걸릴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물 안이 따뜻합니다, 바깥보다. 그래야지 꺼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마 바깥에서 2명이 되면 옷 벗어 짜죠. 우리 탐험은 예비 옷이 없어요. 등반은 제가 5일 동안 등반한다. 일주일 동안 등반하면 다시 베이스 캠프 내려옵니다. 베이스 캠프 내려오면요. 뜨거운 물 끓여서 샴푸는 머리 다 감고 목욕 다 하고 세트 다 합니다. 싹 건조시켜서 깨끗한 옷 입고 다시 등반해요. 탐험은 출발해서 끝나는 동안 예비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발까지 말리는데 5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빠지면은 오후에 탐험을 진행을 합니다. 오후에 빠졌다 대원. 그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많아지면은 거리를 마음대로 못 간다는 얘기거든. 안 빠져야지 하루에 20km씩 가거든요. 근데 이거 가다가 빠지면 10km밖에 못 가니까. 근데 10km까지 못 가게 되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 끝나는 목적지까지 식량이 모자라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여튼 안 빠지고 하루에 20km 이상을 걸어가는 게 탐험의 목적들입니다.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3일 만에 북극곰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 남빙 구간을 통과하는데 한참 바빴어요. 하도 남빙이 많이 움직여서 대원들하고 200m 정도만 남빙 넘어서 옮겨. 그 200m 가까이 되는 짐을 저는 한 번에 갖다 옮겨놨어요, 아마. 그 2번째 제 짐을 가지러 와서 가는데 그 당시 때 북극곰이 나타나가지고 하여튼 북극곰만 나타나면 초비상이 걸립니다. 막 곰이다! 소리 지르면은 대원들, 기자들 끌고다 썰매 팽개치고 막 들고 뛰죠. 북극곰 여유가 있습니다. 딱 남빙 넘어서서 딱 넘어오죠. 전부 스키하는 시더라.
8명이 스키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좀 크게 보이려고 드는 겁니다. 북극 것보다. 동시에 와 소리 지르니까요. 북극곰 이놈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앉으면서 식량자를 딱 물고 도망갑니다. 이게 일주씩 패킹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36kg입니다. 뭐 한두 발 정도 딱 식량자를 물고 움직였을까요? 제가 사격하니까 총소리가 두 방 따당 소리 나는데 입에 물고 딱 놓는데 보니까 어깨하고 엉덩이 두 방 맞았어요. 이놈이 아프니까 앉아서 피를 핥으면서 안 도망갑니다. 10분 지나 20분 지나 그대로 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요. 이놈은 난빙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불안해서 총을 들여놓고 잡니다. 처음에 출발해서 우리가 82도에서 83도를 넘는데 8일 만에 넘어갔어요. 이제 1도 넘었습니다. 1도 딱 넘고 아마 텐트 치는 장소에서 우리 대원들이 저한테 대장님 오늘 한잔하는 날입니다. 대원들이 아주 노래를 합니다. 한잔한다고. 그럼 텐트 안에서 빠른 속도로 식사가 딱 끝나요.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눈치만 보고 있죠. 야, 한잔하자라. 예. 이게 소주잔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각자 잔 하나 들고 야 고생했다 건배 이러면 대장님 수고했습니다 건배 해서 입에 들어가면 입에 들어가면요 목구멍에 넘기는 데가 한 명도 없습니다. 1시간 동안요 입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왜? 여기서 홀짝 마시면 어떠냐? 1시간 동안 쳐다봐야 되잖아요. 술맛 진짜 맛있어요. 그 조금 마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매 1도 넘을 때마다 3일 전부터 대원들이 아마 아침에 출발하면 대장님 내일 모레 한잔합니다. 다음날 대장님 내일 한잔.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이제 탐험이 시작이 되죠. 텐트에서 북극점 방향은 방위강 몇 도다. 아침마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쫙 나침반도 보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밤에 또 텐트 치고 잡니다. 북극은 얼음바다에 있잖아요. 자고 나면 텐트가 이렇게 반대로 막 옆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밤사이에 얼음바다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하여튼 일주일 동안 2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 제자리에 와 있어요. 참 환장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힘이 큰 거예요. 밤에 텐트 치고 자면 또 2km가 남쪽으로 떠내려가. 이게 북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는데 이 뒤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뭐 입에서 욕 막 저절로 나옵니다. 왜? 이게 플러스가 돼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야? 넘어가면 떠내려와 넘어가면 떠내려와. 결국은 제가 대원들에게 그래서 야 우리는 북극 바다에 지푸라기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실패다. 할 줄 확보해라. SOS 보내라. 그래서 90년에 실패를 했어요.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이제 91년에 도전해서 성공을 하죠. (5월 7일) 날 정확하게 북극점에 들어가죠. GPS로 제가 북극점에 딱 들어가서 이제 제일 먼저 태극기 꽂습니다. 태극기 꽂아놓고 대원들을 악수합니다. 고생했다 악수하는 순간에요. 우리 대원들 이 기분 좋아서 울먹이는 소리 있죠. 네. 그리고 나서 5명이서 태극기 중심에서 어깨 동무합니다. 어깨 동무를 해서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10바퀴를 돌면요. 세계 일주를 10번 하는 겁니다. 세계 일주 하고 싶은 신분은 북극점이나 남극점 가셔야 돼요. 제 얘기 틀려요? 예. 네. 지구의 자전의칙. 우리가 얘기하는 북위 9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등반 에베레스트 정상에다 북극점에 태극기 꽂고 오면 돈이 생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세요? 돈이 생길 것 같으세요? 안 생길 것 같으세요? 생겨요? 생겨야 되죠. 그죠? 당연히. 아무 뜻 없어요. 돈 안 생깁니다. 등반 탐험은 무상의 대가입니다.
목숨을 건 행위인데 무상의 대가. 내 이상을 실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봉사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뜻이 있어서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돈 안 생깁니다. 근데 성공하면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크잖아요, 이렇게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절의 꿈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등반 탐험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뭐냐, 내가 어렸을 때 꿈을 또 새로운 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도전하다가 1월 1일 날 제주도 가기 전에 청산도 부근에서 비행기 기차가 이상이 있어서 바다에 제가 불시착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큰 배에 구조돼서 살아서 들어와요. 하여튼 실패했을 때는 좀 뭐 마음속에 다 누구나 이 상처가 크죠. 그 제 비행기거든요. 또 버려야 되니까. 그래도 마음을 또 삭힙니다. 그래? 또 준비해보자, 또 해보자. 그 다음에 1월 1일에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제가 작은 비행기로 7시간 만에 갔다 오고요. 또 우리나라의 독도, 동쪽 끝, 남쪽 끝, 마라도, 서쪽 끝 해서 제가 1800km를 혼자서 10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제자리에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을 왜 하느냐? 세계 일주일에 도전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북극남극 에베레스트 등반했던 모든 이 세 군데의 극점을 제가 비행기로 도전하는 게 이 세계 일주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루어지겠죠, 뭐. 열심히 준비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셨는데 하여튼 목표는 작든 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속의 열성이죠, 뭐. 뭐든지 끝까지 가면요, 주위에서 다 박수 쳐줍니다. 끝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박수 안 쳐주죠. 그 분야에 뭐든지 하나에 미쳐서 끝까지 가면요, 주위에서 다 박수 쳐줍니다. 맞죠, 윤택 씨? 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도전입니다. 도전. 하여튼 은퇴는 없습니다. 마음 먹고 한번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고 싶다. 어떠한 이러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기의 어떤 만족이나 그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산을 오르시는데 어쩌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나. 그 주위에 가족도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를 궁금했어요. 당연히 가족한테는 미안하고요. 네. 이거는 뭐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 또 이해라든가 어떤 희생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빈자리는 이제 가족과 여행 가는 경우가 많죠. 네. 가족과 다시 여행. 그래서 저는 네. 제 주머니에 돈만 조금 생기면요, 집에 와서 야, 결석시켜. 하여튼 돈만 생기면 결석시켜. 안 끌고 다니는 데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17개 나라를 갔다 왔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저 평생 사시면서 집에 있으신 시간이 거의 없으시겠어요. 네. 물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많았겠지만. 네. 근데 집만 떠나면 즐거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네. 네. 집에 뭐가 쉬었나요? 그래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장님이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만족하십니까? 네. 이 세상에 열정과 도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2막도 열정과 도전이 있다면 더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눈치 보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국내 최초 찾아가는 강연 인문학 버스킹! 네. 도전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와서 그 허용호 대장님을 뵈니까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허 대장님의 그 도전 정신, 우리가 TV에서만 그냥 도전하고 봤었는데 오늘 너무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저도 도전을 또 새로운 목표를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